뭔지 모르게 불안해. 가슴도 막 벌렁거리고. 아가, 너냐? 어머니? 맞죠? 저랑 눈 맞으신 거.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억 끝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아무래도 제가 큰 잘못을 했나 봐요. 혜숙 씨는 요 며칠 새 마음이 자꾸만 요동치는 자신을 느꼈어요. 아침 햇살이 천천히 식탁 위를 비추는데도 눈꺼풀은 유난히 무겁고 가슴은 이유도 모르게 쿵쾅거렸죠. 마치 아주 오래된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올라오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이상하네, 도대체 왜 이럴까요? 가슴이 자꾸 벌렁거리고 불안해요. 그냥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녀는 찻잔을 손에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고 허공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감정이지만 지옥에서의 기억이 자꾸만 그녀를 붙들고 있었어요. 불안은 이유가 없을 때 더 무서운 법이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당신 집처럼 드나드시면서 내 살림 다 점수 매기시고 내가 좋으면 우리 엄마도 좀 좋아해주면 안 돼? 나만 잘 짓는다고 되는 일이야 그게? 나 기분 별로야. 엄마! 천국의 정원 한켠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차마 평안한 이곳에서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 혜숙 씨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상에서의 고된 시절 날마다 혜숙 씨의 가슴을 눌러왔던 존재. 아가, 너 맞지? 그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결이었어요. 혜숙 씨는 순간 숨이 막힐 듯 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손이 떨렸고 무의식적으로 두 걸음 뒤로 물러섰죠. 어머니, 아니 여긴 왜? 천국이요? 여기에 계신다고요? 놀라움보다 당혹감이 컸어요. 혜숙 씨는 이곳이 시어머니와는 무관한 공간이라 믿고 싶었어요. 그저 자신만의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랐던 거죠. 시어머니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땐 정말 미안했다, 아가야. 그땐 내가 왜 그렇게 굴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더라. 나는 그게 사랑이라 믿었지만 널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도 이제야 알겠어. 혜숙 씨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곧 단단히 굳어졌어요. 제 살림 하나하나 점수 매기시고 밥상에 있는 반찬이 부족하다고 투덜대시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제 숨통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어머니 사랑의 방식이었다고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지상에선 말로도 눈빛으로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나는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전 정말 기분이 별로예요. 천국이라서 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상이었으면 아마 저 그냥 울었을 거예요. 아니면 소리 질렀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놓았어요. 손끝에 남은 온기가 애틋하게 느껴졌지만 혜숙 씨는 그걸 인정할 마음의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때 낙준 씨가 다가왔어요.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어요. 엄마, 혜숙 씨 제발 둘 다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난 엄마도 좋고 혜숙 씨도 좋아요. 둘 다 나한텐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 말을 꺼내는 것도 너무 죄송하지만 제발 서로를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요? 혜숙 씨는 잠시 낙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이란 게 그냥 좋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그 마음 알아요. 당신 속상한 거. 근데 나도 그래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상처는 시간이 흘러야 아물고 마음은 열려야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이었어요. 한편 소미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은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천국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평온하지 않았어요. 하늘빛 정원에 앉아있던 그녀는 문득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이름 하나에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 이름을 떠올릴수록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두려움이 덮쳐왔죠. 무서워요. 기억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라면요. 그걸 마주할 자신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천국지원센터 앞에 다다랐어요. 정면에 놓인 문은 마치 그녀의 과거처럼 단단하게 닫혀 있었고 그 문을 여는 건 전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몇 번이나 손을 뻗었다가 다시 주춤하고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대로 멈춰있는 것도 결국 도망이겠죠. 무서워도 맞서야겠죠. 그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들어섰어요. 조용한 공간, 어딘지 모르게 무거운 공기 속에서 센터장은 묵묵히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환영도 거절도 아닌 무표정한 통찰이었죠. 센터장님,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 기억이요. 제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빨리 알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무서워서요. 내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끝에 뭐가 있는지 그걸 감당할 자신도 없고요. 센터장은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앉아 말했어요. 기억이라는 건 선물이기도 하지만 때론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걸 꺼내 들고 나면 다시는 덮어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억을 외면하는 한 당신은 계속 이 자리에 머물 뿐이죠.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그걸 마주하는 순간부터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소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 말이 너무도 무서웠지만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저 기억을 되찾고 싶어요. 진짜로. 나쁜 기억이라도 괜찮아요. 알고 싶어요. 전 계속 여기서 도망치고만 있었어요. 근데 이젠 조금 용기를 내볼게요. 센터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에게 작은 노트를 하나 건넸어요. 이건 당신의 기억을 끄집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떠오르는 것들을 단어 하나라도 좋으니 적어보세요. 당신 안에는 이미 진실이 있어요. 단지 스스로에게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소미는 손끝으로 노트를 받아들었어요. 마치 무거운 돌을 아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잡았다는 안정감도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벽 쪽에 앉아 한참을 노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어요. 내 이름은 소미예요. 하지만 때때로 다른 이름이 떠올라요. 이 이름이요, 그게 누구일까요? 노트 위에 적힌 그 문장이 그녀의 기억 속 첫 번째 불빛이 되어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음 회차에서는 천국의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관계의 매듭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혜숙 씨와 시어머니의 오래된 감정의 꼴이 천천히 다시 떠오르며 이들이 진정한 화해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한편 소미는 점점 자신의 기억의 실체에 다가가며 진실과 마주하려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인물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천국은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안에서 마주한 감정의 파도는 또 어떤 선택을 이끌어낼까요? 다음 회차에서는 천국이라는 이름 아래 잠시 덮여있던 감정의 이면이 다시금 무리로 떠오릅니다. 혜숙 씨는 시어머니와의 어색한 재회를 지나 오래된 기억 속 감정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마주하게 되어요. 그동안 무심코 잊어버리려 애썼던 상처와 오해들이 천국이라는 공간 속에서 서서히 복귀되며 두 사람 사이엔 묘한 침묵과 갈등이 이어집니다. 혜숙 씨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노력하지만 시어머니와의 대화 속에서 새삼 오래된 억울함과 슬픔이 다시 피어오르죠.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 전 아직도 그게 생생해요. 전 그 말 듣고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서 참았어요. 왜 그렇게까지 절 미워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입을 떼어요. 아가야, 난 그게 미움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난 내 방식대로 널 보듬고 있었던 건데 그게 상처였다면 정말 미안하다. 정말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조심스레 손을 내밀고 있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만남이 어쩌면 두 사람 모두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피어나기 시작해요. 한편 소미는 여전히 혼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애쓰고 있어요. 잊힌 기억들, 익숙한 감정, 낯선 얼굴들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영애라는 이름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밤마다 반복되는 악몽 속에서 스스로를 되뇌며 말하지요.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면요. 그 기억을 마주하면 전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게 되는 거 아닌가요? 무서워요, 진짜로요. 그녀는 다시 한번 천국지원센터를 찾아가며 용기를 내어요. 센터장과의 대화는 그녀에게 또 하나의 문을 열게 만들죠. 기억이란 건 때론 짐이기도 하지만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열쇠이기도 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어떤 기억을 품고 있든 그걸 마주해야만 진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소미는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씩 나아가며 자신의 과거로 들어갈 준비를 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천국의 정원에서 낯선 인물 하나가 그녀의 앞을 막아서게 되죠.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어요. 당신 드디어 여기에 도착했군요. 많이 기다렸어요. 소미는 숨을 삼키며 물어요. 저 누군가요? 혹시 아세요? 제가 누구였는지. 과연 이 만남은 그녀에게 어떤 진실을 안겨줄까요? 그리고 혜숙 씨는 시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천국은 정말로 모든 이에게 평온한 쉼터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기억, 한 사람의 용기, 그리고 한 사람의 용서가 만나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